혹시 마음속에 돌덩이 하나를 얹어 놓은 것처럼 자꾸만 신경 쓰이고 아픈 관계가 있으신가요? 놓아버리고 싶지만 그동안 쌓아온 세월이 아까워서, 혹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차마 손을 놓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냥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겠지, 나만 조금 더 이해하면 바뀌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여온 시간이 벌써 몇 년, 아니 수십 년이 흐르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철학자 슈조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그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통해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다시 편안해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신 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엔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참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세대는 더욱 그러하셨지요. 젊은 시절엔 부모님 말씀 어기지 않으려 노력했고, 결혼해서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헌신하셨습니다. 친구나 지인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참 정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내 속이 타들어가도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넘기곤 하셨을 겁니다. 나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니까, 그래도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내가 먼저 이해해야지, 그렇게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며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해 붙잡고 계셨던 그 손마디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가끔은 잠자리에 들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럴까? 왜 나만 항상 양보해야 하고, 왜 나만 상처받아야 할까?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던 그 서운함과 외로움,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며 그 관계들을 지켜오셨는지 말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도 조금은 너그러워지고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떤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릅니다. 오랫동안 믿었던 친구가 내뱉은 무심한 말 한마디에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기도 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주어 키운 자식의 냉정한 태도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라며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관계에서 고통받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그 관계에 너무 많은 기대라는 짐을 얹어두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당연히 give and take, 즉 내가 준 만큼 돌아오는 따뜻한 보답이 있을 거라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대를 하면 할수록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오는 실망감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덮칩니다. 그 집착이 관계를 더 무겁게 만들고 결국엔 우리 자신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그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아픔을 느끼게 되죠. 아파서 멀어지면 다시 추워지고, 추워서 다가가면 다시 가시에 찔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라고요. 각자 자신만의 결핍과 욕망을 가지고 있기에 타인에게서 완벽한 이해나 위로를 바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라기보다 그저 그 사람의 내면이 그만큼 뾰족하고 여유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타인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갈증은 더 심해질 뿐이지요. 그가 말하는 지혜는 명확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태도에 휘둘리지 말고 내면의 평화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끝까지 지켜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요. 예전에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이어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 관계가 지금 나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가? 아니면 목을 조르고 있는가? 만약 어떤 관계가 나를 끊임없이 작아지게 만들고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소진되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그 관계는 이제 놓아주어야 할 때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관계를 억지로 지키려 애쓰는 것은 이미 구멍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려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배신하는 것도 내가 모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위한 최선의 보호일 뿐입니다. 관계를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참을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 하는 죄책감이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관계를 놓는 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겠다는 위대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써오셨습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써보시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내 마음의 날씨를 살피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셨습니다. 참을 만큼 참으셨고 이해할 만큼 이해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다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셔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거리를 두는 것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님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몇 가지 모습들을 떠올려 볼까요? 첫째, 연락이 뜸하거나 냉정한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내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이제는 제 살길 바쁘다고 연락 한 번 먼저 하지 않는 자식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럴 땐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자식도 결국 하나의 독립된 타인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 됐다라고 한 발짝 물러서 보세요. 기대를 거두면 서운함도 조금씩 옅어집니다. 둘째, 만날 때마다 자랑만 늘어놓거나 나를 깎아내리는 지인입니다. 오래된 정 때문에 억지로 자리에 나가지만 돌아올 때면 늘 마음이 허전하시죠? 그런 지인에게는 굳이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그릇이 거기까지구나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를 줄여보세요. 굳이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의 비중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늘 나에게 서운함을 주는 가족이나 친척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는 더 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상처를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아내와 남편으로 혹은 든든한 친구로 살아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창살밖에 눈치만 살피며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이제는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셔도 됩니다. 모든 관계에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물며 평범한 우리들이 어떻게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창가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타인의 인정보다 훨씬 더 값지고 확실한 행복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 이 문장을 오늘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맺으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도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얽히고 설킨 가지들을 쳐내야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도 골고루 닿아 더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우리 인생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관계를 내려놓는 것이 아쉽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평온함과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동안 고생한 여러분의 가슴을 지그시 눌러주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애썼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조금 놓아도 괜찮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더 이상 타인의 가시에 찔려 아파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더 깊고 편안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속 고민이나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